아버지, 이렇게는 못 살아요. 차라리 따로 사세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에 65세 아버지 성민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손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올라온 지 겨우 6개월. 행복한 노후를 꿈꿨던 아버지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들은 다시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성민은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아내가 5년 전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은 점점 더 넓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저녁, 혼자 먹는 밥상, 말을 걸 사람 없는 하루하루. 외로움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를 잠식했습니다. 어느 날 명절에 내려온 아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어때요? 저희랑 같이 사시죠. 성민은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손자들도 보고 아들 옆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그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짐을 싸는 동안 성민은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들 가족에게 폐가 되진 않을까?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해. 내 아들인데 며느리도 착한데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성민은 30년을 살던 집을 떠나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고향을 바라보며 그는 새로운 삶을 기대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성민을 맞이한 건 33평 아파트였습니다. 시골집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공간.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은 그리고 초등학생 손자 둘이 사는 집에 성민이 들어오자 집은 갑자기 비좁아졌습니다. 성민에게 배정된 방은 작은 서재를 비운 공간. 책상과 간이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첫날 저녁 지은은 정성껏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버님 편하게 지내세요. 성민은 고마운 마음에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식탁은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며느리는 바쁘게 움직이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회사 전화를 받느라 자리를 떴습니다. 성민은 혼자 남아 TV를 켰습니다. 볼륨을 키우자 준호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이들 숙제하고 있어요. 성민은 황급히 볼륨을 줄였습니다. 아, 여기선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첫날부터 그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시골에서는 아무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여기선 모두 눈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불편함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 때문에 새벽 오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끓이고 화장실을 쓰고 거실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지은이 깨곤 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겨우 잠든 상태였습니다. 아침마다 피곤한 표정으로 일어나는 며느리를 보며 성민은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지은 역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나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지? 또 다른 문제는 육아였습니다. 성민은 손자들이 귀여워 이것저것 챙겨주려 했습니다. 게임은 그만하고 책 좀 읽어라.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하지만 지은에게 그 말들은 간섭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우든 제 마음인데 왜 자꾸 참견하시지? 준호는 중간에서 눈치만 봤습니다. 아버지, 요즘 애들은 좀 다르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성민은 섭섭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민이 실수로 지은의 화장품을 쏟아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실수로. 성민은 황급히 닦아냈지만 지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지은은 방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확히는 지은이 쌓인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나 진짜 못 살겠어요. 아침마다 깨고 아이들 교육에 참견하시고 이젠 제 물건까지 망가뜨리고. 이게 뭐예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여보, 아버지도 적응 중이시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하지만 지은은 단호했습니다. 이해는 저도 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이에요. 제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날 밤 성민은 얇은 벽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울먹이는 목소리, 아들의 한숨 소리. 내가 짐이 되는구나. 성민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성민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골로 내려간다. 너희도 편하게 살아야지. 준호는 급히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하지만 성민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다. 나도 혼자 사는 게 편하더라. 지은은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제 좀 숨 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하지만 성민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골이 좋단다. 걱정 마라. 준호는 아버지를 터미널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성민은 아들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맞지 않았던 거지. 버스가 떠나고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골로 돌아온 성민은 다시 빈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토록 떠나고 싶었던 집이었는데 돌아오니 더 허전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지만 동시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아들 집인데 눈치를 봐야 했나? 하는 서운함도 컸습니다. 서울에서는 준호와 지은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준호는 지은을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주지 그랬어? 지은은 억울했습니다. 나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나도 한계가 있었다고요. 두 사람은 며칠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와요?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좀 더 대화를 했으면,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호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성민은 괜찮은 척했습니다. 응, 잘 지낸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우리 다시 만나야 해. 다음 주말 준호와 지은 그리고 아이들이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성민은 놀랐지만 반가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저희가 많이 부족했어요. 죄송합니다. 지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어요. 미안해요. 성민도 말했습니다. 나도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다. 너희 생활에 신경을 못 썼어. 그렇게 세 사람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엇이 불편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화는 길어졌지만 마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준호는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매주 주말마다 저희가 내려올게요.
아니면 아버지가 올라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매일 저녁 전화 통화는 꼭 하는 거로 해요. 지은도 덧붙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는 꼭 함께 보내요. 그리고 아버님 건강 체크는 제가 챙길게요. 성민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자주 올게요. 그날 이후 이 가족은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번갈아 만나고 매일 저녁 통화하고 작은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함께하고 있다는 걸 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거창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솔직한 대화, 그리고 작은 실천. 그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진짜 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함께 살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중요한 건 마음의 거리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노력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